예, 안녕하십니까. 일산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이상훈입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방송으로 이렇게 인사를 대신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013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학교는 금계초, 호수초, 백마초, 정발초, 한수초, 문천초, 오마초, 장성초, 장촌초, 한산초, 백성초 등 초등학교 11개 교와 정발중, 한수중, 오마중, 장성중, 대화중, 덕이중 중학교 6개교, 백신고, 정발고, 주엽고, 대신고, 백성고, 고양예술고등학교 6개교 총 23개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혼자서 이 23개 학교를 담당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도 따랐고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매치도 안 되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사랑과 우정이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학교 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들, 학부형들, 교사분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 강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회의, 교내 순찰, 학교폭력 상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각종 공연 등을 학교폭력 예방하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결국 2012년도에 데뷔하여 2013년도에는 우리 일산경찰서와 고양교육지원청이 경기도에서 학교폭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이버폭력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이 사이버폭력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폭력은 부모님이 사주신 휴대전화에 의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남자의 성기를 전송하거나 중학교 선배가 후배에게 카톡으로 초대를 해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한 명을 대상으로 반 전체의 학생이 협박과 폭력, 따돌림을 하는 이런 사이버 불링 현상이라든지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이 이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휴대전화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자녀의 그 휴대전화를 수시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자녀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부모님 휴대전화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요? 먼저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개방하시고 자녀의 휴대전화를 개방하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 간의 비밀이 있는, 자녀와 부모가 결여되어 있는, 저는 이런 것이 가장 이 사이버 폭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저희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입학한 여학생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학교에서 귀가하면 무조건 엄마의 화장대 위에 휴대전화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고 어려웠지만 반복되는 교육과 꾸준함으로 이제는 당연히 학교에서 집에 오면 바로 휴대폰을 어머니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것을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취침한 이후에 어머니가 자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님들이 그 휴대폰에서 자녀의 카카오톡이라든지 카톡스토리, 기타 각종 채팅 사이트에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어떤 아이와 어울리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작년까지만 해도 카톡이나 카톡스토리에서 이 사이버 불링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아무도 그것을 몰랐으며 부모도 몰랐고 우리 경찰도 모르는 경우였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그런 고민 때문에 극단적인
결과를 얻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제발 자녀들의 휴대폰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일산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학생 여러 명을 관찰 선도하였습니다. 소년원을 갔다 온 학생, 중학교를 3번이나 전학한 학생, 학교 폭력으로 자치위원회에 위탁받은 학생들, 이들에게는 선생님들이 못하신 선도라든지 산악구보, 아주 뜨끔한 여러가지 선도 행위들을 제가 시행했습니다. 지금은 이 학생들과 우정을 쌓으면서 정말 학생들을 아직 미완성된 작품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문제아라고 낙인받은 학생들은 선도의 길을 놓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학생들을 선도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애입니다. 학교폭력이 가해의 학생, 피해를 받은 학생들, 공통점은 가족의 사랑이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단둘이 오랜 시간을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꼭 우리 부모님들한테 오늘 밤만은 꼭 자녀와 단둘이서 잠을 잡으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때 부모는 아버지도 좋고 어머니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어머니와 자녀와 단둘이서, 자녀가 2명이나 3명이 됐을 경우에는 한 명하고만 대화의 시간을 갖고 한 명하고만 잠자리에 들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마 대부분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와 잠자리가 되게 서먹서먹하고 저희 자녀가 다 컸는데 어떻게 같이 자요? 하시는 부모도 있으실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꼭 자녀하고 거리를 두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지금 가장 친한 친구가 넌 누가 있니? 학교에서 누구 때문에 너 혹시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지 않니? 어떤 시간에 넌 제일 힘드니? 어떤 과목이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니? 엄마가 없을 때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니? 넌 휴대폰에서 어떤 것을 제일 재밌게 즐기고 있니?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한다면, 아이한테 그런 내용을 듣는다면 엄마하고 아빠의 또는 엄마하고 아이와의 그러한 소통의 시간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는 우리 부모가 나의 든든한 보호막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폭력을 작년에 많은 강의와 많은 학생들 상대로 해봤지만 학교폭력을 정말로 100%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100% 막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친구를 자신처럼 생각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남이 아닌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과연 학교폭력 발생하면 우리는 숨기고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결국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2013년 3월까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자살한 학생이 2013년도까지 현재 15명입니다. 2013년 3월 달에 대구 경산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반에서 친했던 친구들과 잘 사귀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3명이 그 학생을 따돌림하고 협박하고 와이파이 셔틀이라든지 각종 셔틀로 이 학생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겁니다. 3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도저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한테도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그 학생은 자신의 아파트 13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한 사건입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나요? 3년 동안 아무도 그 사건 자체를, 그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우리 부모, 우리 학교, 우리 친구들의 잘못입니다. 학교폭력 100% 막을 수 있는 길은 좋은 친구,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한 명을 꼭 얻으라는 것입니다. 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맞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피해를 당하는 친구가 무서워 떨고 있었을 때 학생들은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학교폭력은 100%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친구를 위해서 학교 선생님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용기만 있어도 학교폭력은 100%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학교 친구들 간에 사랑이 넘치면 학교폭력은 100%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긴 시간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이상훈입니다.